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에 충남에 합격한 최종 합격생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총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수 때는 1차는 합격을 했지만 한 1점 정도 높았어서 2차에서 최종을 불합격하게 되고, 2차 때에서는 경쟁률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1차에서 낮은 점수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삼수를 통해서 1차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2차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의 특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상황과 선생님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 3월 달에는 딱 이 시기에 제가 선생님 인강을 알게 되고 인강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둔 부분은 내용 이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참고하여 체크를 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공해 주시는 복습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따라 말해보면서 내용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6월 강의에서는 1, 3월과 다르게 방법을 바꿔봤는데요. 먼저 토요일, 일요일이 직강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서 월, 화, 수는 내용을 암기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에는 학습장애의 경우에는 학습장애 개념부터 읽기 교수까지 외우고, 화요일은 쓰기 교수부터 수학 교수까지, 수요일은 내용 교과 교수부터 효과적인 사회성 및 행동 지원까지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내용을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암기를 할 때 쓰면서 외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종이에다가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쓰면서 암기를 하고, 구조와 틀을 통해서 저는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기출 문제를 풀고 그 기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은진 교수님 직강 강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은진쌤께서 새로운 강론 내용이나 기출문제집에 있는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일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은진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기본 이론서에서 찾아서 하늘색 형광펜으로 그어보고, 기본 이론과 기출 심화 강의에서 다르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저는 기본 이론서를 보는 시야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7, 8월 강의에는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인출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독수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총 일주일 동안 3회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는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의사소통 장애의 경우에는 작년 책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의 및 분류부터 실어증까지, 화요일은 의사소통 장애 교육부터 언어 발달까지 해서 한 번, 수요일, 목요일 한 번, 그리고 금요일에는 2번의 회독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금요일은 전체적인 내용을 인출하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합격 노트에 있는 형평가 문제나 작년에는 은진 교수님 카페에서 빈칸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빈칸 문제를 보면서 기본 이론서에서 제가 외웠던 내용을 진짜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용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한 후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내용이나 혹은 틀렸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단권화는 제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틀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이지?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전 분명히 다 기본 이론서를 끝까지 다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 당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해설지를 나눠주실 때 확인을 해보니까 답이 전보점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이론서에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1, 3월 달이랑 4, 6월 달에 사용하였던 형광펜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하여서 이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메모를 하였습니다. 이때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도 제가 눈에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옆에다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인출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 새로운 이 신유형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모의고사 반에서는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저는 이게 답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은진 쌤께서는 이 답보다는 이 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답안 피드백을 보완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외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는 아는데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단 틀리긴 했지만 다시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기본 이론서에다가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진 교수님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은진쌤 강의를 지금까지 풀로 듣다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제 기준에서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게 진짜 제 실력인가? 아니면 이게 운빨인가? 싶어서 은진쌤한테 은진쌤께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렇게 불안하시면 문제를 구해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서 제가 찾은 결론은 다른 강사님의 문제를 결제를 하고 들어보고 저의 실력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결제를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과정인데요. 저는 기본 이론과 강론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기본 이론에서 보면 저는 역량과 내용치계표, 모형,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역량과 내용치계표에서 상반기 때는 그 공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한 교과목씩 어떤 교과목도 빼지 않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하루에 세 과목 혹은 많으면 4과목씩 나눠서 역량과 내체표를 외웠습니다. 이때는 초과정만 외우는 게 아니라 특과정도 역량이나 내체표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서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형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마다 모형이 있다 보니까 이걸 상반기부터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한 교과목씩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그 모형의 이름과 모형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만 암기를 하고, 하반기 때는 모형의 이름과 순서뿐만 아니라 그 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도중에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서 상반기 때는 그냥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하반기 때는 그 기본 이론서에 보면은 구조와 틀이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 한 교과목씩 이론을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론의 경우에는 저는 강의를 먼저 듣고 제공해 주시는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집을 푼 다음에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후에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초과정을 공부하는데 너무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루에 정말 내용을 쪼개가지고 하루에 과학의 경우에는 저는 물질을 3, 4학년을 하루, 5, 6학년을 하루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초과정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회독을 하면서 초과정의 내용을 암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8월부터는 2주에 모든 과목을 한 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 교과의 경우에는 최대 이틀로 잡고 내용이 적은 교과는 2과목을 하루로 묶어가지고 총 2주 동안 한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내용이나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던 부분 혹은 제가 헷갈렸던 내용들을 체크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하여 11월 달에는 계속 회독을 하였습니다. 법과 총론의 경우에 상반기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총 7일을 잡고 범위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론의 경우에는 개정린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이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조금씩 해서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만들고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랑은 스터디가 맞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수 때부터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저 혼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초수와 재수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암기를 한 후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는 법의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총 6일을 잡고 법을 암기하였고 총론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점자의 경우에는 기본 이론서에 점자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은진 교수님께서 점자 특강을 열어주시는데 점자 특강을 듣다 보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점자를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팁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주로 해서 점자를 암기하였고 지문자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파트 뒤쪽에 보면 지문자들이 있어서 그 청각장애를 공부할 때 틈틈이 지문자를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전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저 혼자 공부를 하였었는데요. 7, 8월 달에 은진 교수님께서 논술 특강 강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은진쌤께 기출문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면 피드백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굿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파악을 한 후에 이것을 보완하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기출문제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구조화하고 작성하면 좋은지 연습을 해서 저만의 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틀이 만들어지면 9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저만의 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과정인데요. 저는 초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역량의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한 교과를 할 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이 같이 있는 교과목은 같이 역량과 내체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초과정과 동일하게 하루에 3과목씩 역량을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및 평가의 부분에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은진쌤께서 특강 강의를 해주실 때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부분 혹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 혹은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뒀다가 이 부분만큼은 통으로
문장을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때는 그냥 계속 틈틈이 시간 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